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연휴 이제 3일째 돌아갑니다. 6일 중에서 3일이 이제 지나갑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추석을 지내시면서 마음이라도 편하게 추석을 지내셨는지, 마음을 졸이면서 추석을 지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아니해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이 청년들, 젊은 사람들, 신용 불량자가 23만 명이 늘었다. 신용 불량자가 23만 명이 넘었다. 6개월 만에 1만 7천 명이 증가했다. 이런 자료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직장에 다니면서 빚에 쪼들려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빚에 쪼들리면요, 참 그냥 걱정인 거야. 잠도 안 오고 말이죠. 은행에서는 그냥 계속 그냥 독촉이 오고 말이죠. 집이 그냥 찾아오기도 하고 그냥 참 그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이 신용불량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이 신용불량 청년들의 대다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아파트가 값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아파트를 처분해도 처분되지 않고, 은행 빚은 늘었고, 은행 빚에 늘어서 어느 사람들은 이자를 내나기도 힘들고, 이렇게 해서 걱정 근심이 얼마나 심할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오늘 방송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선 이렇게 신용불량자 청년들이 많이 맺는 건 본인이 선택한 일이지만요,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통계 조작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집값이 계속 오른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집값이 안정적으로 됐다. 정부 통계청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은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준비해야겠다. 그래야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아파트가 올라가면 또 거기서 돈도 좀 여유 있게 남게 생기고, 돈도 벌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젊은 청년들이 이게 빚에 휘둘리면요, 마음고생 크잖아요. 추석을 지냈겠습니까? 그 빚 걱정에 그냥 마음이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젊은 청년들이 희망적이고 용기 있고 자신 있고 이렇게 해야,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빚에 휘둘려서 어떻게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왜 이 정부가 통계를 조작을 했느냐? 이건 세계의 토픽에 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정부는 정부가 아니고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통계 조작한 그 사람들은 몽창 전부 다 잡아서 다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애매한 국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통계만 보고 야 계속 아파트가 세대수가 적고 아파트가 지금 현재 가격이 적당하다 이렇게 하니까 아파트가 계속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올랐을 적에 통계만 믿고 막 샀어요. 빚을 내가지고 몇십억도 빚 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자가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는 더 많이 들고 봉급은 월급은 제한돼 있고 그러면 이자 내기도 힘들고 팔아도 안 팔리고 뭐하고 그러면 빚에 허덕이는 겁니다. 은행은 가차없이 뭐 신용 불량자로 별도로 구분하고 또 경매에 넣고 또 독촉하고 이렇게 해서 젊은 청년들이 희망과 꿈을 잃게 만들고 용기를 잃게 만들면 나라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통계 조작한 거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했던 그 문재인 정부실의 정부에 그 관계되는 사람들은요, 정말 인간도 아니고 그건 나라를 경영하는 게 아니라 애들 장난하는 사기꾼이 무슨 사기치듯이 노름오듯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죄를 처벌해야 됩니다. 검찰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남녀의 일 같지 않고 가슴 아픈 일이고 제가 더 가슴 아픕니다. 신용불량 청년 23만 명 6개월 만에 1만 7천 명이 증가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30대 이하 청년이 6개월 만에 1만 7천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정부는 왜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그런 정부는 그냥 완전히 그는 없애야 되는데 말이죠. 한국신용정보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30대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3만 1,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3만 1,200명이랍니다. 또 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대와 30대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5,244건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재작년 3만 6천여 건, 작년 4만여 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여서 올해도 작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런 그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죠. 올 연말 되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 이유는요, 봉급은 제한되어 있고 아파트 값은 떨어져서 올라갈 조짐이 올라갈 조짐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파트를 버릴 수도 없고 그냥 이자는 늘어나고 아파트를 처분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23만 명 이야기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연말 가서는 얼마가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직접적인 원인은요, 정부에서 통계 조작에 큰 영향이 있다 생각합니다. 정부는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통계는 사실대로 그대로 보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투자하는 사람들도 투자를 하고 또 대기하는 사람들은 대기를 하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아니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니 말이죠. 이게 나라가 나라꼴이 되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통계 조작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국민의 이름으로다가 방맹이로 쳐야 됩니다. 방맹이로 쳐야 돼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꿈을 잃게 되면요, 나라가 개처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당당히 끌고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저는 참 담담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법부에 개입해도 안 되고요. 사법부는요, 정치적이나 이념적으로 판사들이 개입해도 안 됩니다. 그런 판사는 모가지를 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통계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통계는 통계청에서 사실대로 통계를 보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외국도 한국에 투자할 때는 그 통계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한국이 통계 조작했다고 이렇게 나오면 외국에서 한국에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투자하겠습니까? 한국에 미치도 못하는데. 이래도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있었던 민주당이나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이런 정부는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정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반성과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얀 사람들이에요. 고얀 사람들. 인간도 아니고 사기꾼이 되죠. 이게 뭡니까? 아니 지금 현재 23만 1200명이 신용 불량자로 다 됐다는데 23만 명이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번 추석 연휴때 추석 기분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고민하고 잠을 못 자면서 걱정과 근심 속에서 지내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아파트를 더 고가로 사줄 수도 없고, 그 사람들 이자를 감액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 빚을 대신 갚을 수도 없고, 이 노릇을 어떻게 하냐 이게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싸질러 놓은 거 그거 치우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나는 야당이니까, 나는 진보 세력이니까 전애들이 하는 게 무조건 옳다. 그건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그는 시성인도 아니고 그건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렇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 내 부모가 잘못해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내가 소속해 있는, 내가 지지하는 당이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해도 괜찮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 망치는 겁니다. 그건 적군하고 똑같아요. 적군. 아이고 참말로 이 걱정됩니다.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잖아요. 하여튼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